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여러분 프린터 많이 사용하시죠? 컴퓨터 출력에서부터 옷의 디자인, 그리고 최근에는 3D 프린터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장기까지 복제 가능한 시대가 열렸는데요.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서 프린팅 산업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잉크젯 프린팅 기업인 DGI의 최관수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잉크젯 프린팅 사업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예, 그 DGI 잉크젯 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잉크젯 프린트 전문, 뭐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자체 제품을 기획하고 연구 개발을 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을 하는 수출 전문 디지털 프린터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전 세계 딜러를 통한 AS 체제를 각 국가에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잉크젯 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기술 발전이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프린터들을 개발해 오셨고 또 어떤 대표적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에 국내 광고용 현수막에 출력하는 프린팅어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광고 시장에서 플렉스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타일 프린터를 개발을 해서 전사를 할 수 있는 프린터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천에 다이렉트로 출력할 수 있는 다이렉트 프린터를 개발을 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광고 현수막 프린터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큰 현수막에 이렇게 인쇄한 그걸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텍스타일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섬유 제품에 직접 인쇄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어떤?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기존 염색은 그 치명과 나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예. 이제 디지털 프린터의 장비가 개발되면서 예. 또 텍스타일에 디지털 프린팅이 도입되는 예. 이런 그 산업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섬유 자체 직접 인쇄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열렸군요. 현재 지금 주로 이제 광고용의 경우 잉크젯 시장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주로 이 시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 시장 규모는 여러 통계가 좀 있습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약 11억 불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 국내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통계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서는 몇 개 기업 정도가 좀 이 시장에 지금 진입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자체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 이외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 예. 나머지는 수입 제품으로 전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들입니다. 지금 수입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뭐 대표적 토종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회사는 언제 세우신 거세요? 저희 회사는 1985년 1월 1일 창업을 해서 예. 올해 이제 30주년 맞이하게 아, 되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업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 현재의 이 업종을 지금 30년 전에 창업을 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예. 30년의 역사를 쭉 한번 이거를 이렇게 훑어봐야 될 이럴 상황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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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뭐 쭉 여러 거 이제 성장, 뭐 어려움도 있으셨겠고 또 성장도 쭉 해오셨을 텐데, 뭐 올해 현재로 보면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좀 여러 가지 환율 문제도 있고 사업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예. 약 한 300억 원과 영업이익 한 10억 원 정도의 목표를 하고 지금 여러 있습니다. 가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여건과 또 워낙 아무래도 수출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좀 수출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회사는 매출의 80% 정도를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한 시장은 어느 시장이에요? 시장은 뭐 한 60개국 정도가 돼서 뭐 예. 어느 시장에 치우쳐 있는 게 많은 아니고 나라군요. 여러 시장에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 있어서 예. 아주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좀 경영에 조금 어려움은 있으신 편인가요, 올해? 예, 일부 뭐 환율이 좋을 때만은 보다는 편이지만 예. 그래도 뭐 잘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예, 뭐 또 어려움 잘 극복하시고 네, 수출 역군으로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그렇게 응원을 해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85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30년간 이렇게 기업이 수명이 30년 이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기업을 끌어온 원동력,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30년 전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지금같이 이렇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의 저희가 하던 산업에서 시장 변화를 미리 생각을 하고 예, 또 연구개발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회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광고용 잉크젯 프린터 전문 기업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텍스타일 프린터 시장도 진출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유에 이렇게 바로 인쇄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산업 분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텍스타일 산업은 과거에는 이 염색이 나리염과 그 침염 이런 위주에서 이제 디지털 프린팅을 접목하게 되어가는 그런 그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도중에 이제 날염 뭐 이런 게 용어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설명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간 우리 염색은 그냥 예. 일반 염색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옷감이 이렇게 색상을 예, 입게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분야가 지금 잉크젯으로 전환되는 이런 계기가 지금 이제 그 예. 산업 고도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있습니다. 찍어내버리는 그런 예.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지금 뭐 장비에서도 국산화에 성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장비가 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나오신 김에 그 뭐 의미와 성과 좀 자랑 좀 해주시죠. 텍스타일 그 프린팅 시장은 이제 막 도입되는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간 광고용 프린터를 생산하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회사만의 독특한 텍스타일 프린터를 새로이 개발을 해서 지금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해 주셨고 그러나 인류 상품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는 이 제품을 좀 더 상품 가치 있게 잘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사업화를 잘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한 기업이 뭐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가치 사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영업을 하고 마케팅하고 서비스하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DJI 경영 방침도 품질 경영 관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세계 경쟁국인 뭐 일본, 독일, 유럽, 또 중국 등 많은 기업들과의 가격과 또 제품 경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품질이 우선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모든 내부 업무 프로세스는 품질 쪽에 그 맞춰져 있고 전 직원들이 품질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경영 방침은 품질 경영으로 정하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듯 싶은데요. 제품의 품질은 그 연구 개발, 예. 그다음에 부품의 설계, 그다음에 협력업체에서의 그 부품의 가공, 입고, 또 그런 내부 검수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최종 완제품을 체크리스트로 다 정리를 해서 관련 연회 그런 자료를 잘 보관을 하고 이 제품의 시리얼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 제품이 세계 어느 고객에게 예. 공급이 됐고 그 고객이 사용되어 있는 현재 상태는 어떻고 하는 것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고객들의 요구를 발빠르게 수용하고 대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시장을 이제 읽어내는 방식의 문제일 텐데 어떤 방식을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회사가 기존 하는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예. 이 전시회에 참석을 하면 많은 고객들이 또 전시회에 와서 저희 회사한테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면 앞으로 경쟁에도 좋고 또 본인들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귀담아 듣고 와서 제품을 기획하고 다음 차기 년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서 예.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많이 나가셔서 현지에서 시장 상황을 많이 보시고 또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결국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제품을 기획해서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또 1년에 해외 출장도 상당히 잦으실 것 같은데 며칠이나 나가 계십니까? 날짜로는 잘 계산이 안 되고 월 1, 2회 정도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예, 항상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 요즘 또 프린터 기술, 프린팅 이쪽에서 이제 화두는 뭐 뭐니 해도 3D 컴퓨팅이죠. 예. 일단 좀 큰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3D 컴퓨팅 산업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3D 프린터 이게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이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가 많이 바쁘고 앞으로 할 일이 쭉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도 저희는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어느 시기에 이 사업이 착수할지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이 시기가 좋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까지의 프린팅 사업 말씀하신 대로 뭐 염색이라든가 아니면 또 섬유에다가 뭘 찍어내는 뭐 이런 게 이제 프린팅이라고 이해를 해왔는데 3D 프린팅은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 제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예. 사업인데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가 좀 필요도 하고 또 업종 자체가 많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회사의 과거 역사를 보면 차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새로운 일에 늘 그 직면할 때마다 또 예. 새로운 일을 만들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그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3D 프린터도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분야보다는 다소 다른 부분은 있어도 저희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또 앞으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DJI의 이제 기업 문화 그리고 또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최초에 창업하셨을 때의 업종은 뭐였는지요? 저희 회사는 그때 설계하는 제도판을 만들었습니다. 예, 처음에 제도기 하시다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기술이 확대되면서 제도기라는 게 이제 직접 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컴퓨터 설계, 그걸 C, CAD 뭐 이런 하죠. 그러게 나면 좀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제도기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프팅 머신, 기계 설계용 또 드라프팅 머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CAD 시스템이 이제 그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개발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간 이제 제도기는 사업이 상당히 이 위기를 맞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CAD 시스템을 이용한 펜프로타를 개발을 착수를 했고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이 고뇌도 많이 있었었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개발을 완료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HP에서 도면이 한 번에 출력되는 잉크젯을 개발을 했습니다. 도면 출력용. 그래서 펜프로타는 사업에 또 상당한 위기를 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참 상당히 그 고민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이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한 끝에 또 커팅 프로터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커팅 프로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시트지를 여러 칼라 시트를 잘라서 문자, 도안, 기호 등을 이렇게 붙여서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안내 또 이런 의사 전달하는
이런 데 사용되는 프로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팅 프로터를 개발하고 보니까 과거 전에 펜 프로터까지는 저희 회사의 시장이 문구, 도면 설계 이런 쪽이었는데 이 시장이 광고용 시장으로 저희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커팅 프로터를 가지고 세계 전시회에 제가 출품을 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소비자들께서 이 커팅 프로터를 사용을 하면서 이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현수막용 잉크젯이 아니고 이 5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솔벤 사용 가능한 잉크젯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 개발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상당한 내부적인 직원들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잉크젯에 대한 저희가 기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제품들은 그게 기구를 제어하면 1차 제어에서 그게 바로 제품이 도면이 그려진다든지 모양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잉크젯 프린터는 해보니까 이거 기구 제어를 해서 그 다음에 잉크방울을 추가 2차 제어까지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제가 상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네요. 사실은 한 부분에서 그런 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그 기술 따라잡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언제가 제일 고비였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제가 일반 범용 장비를 만들어서 그냥 이 판매를 하던 이런 환경에서 펜 프로터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컴퓨터 제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이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때 기술적 해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고심을 했고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이제 이 펜 프로터, 커팅 프로터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넘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제어의 기술을 제가 확보할 때 그때 상당히 직원들과 많이 고생도 했고 또 그렇게 수고를 한 그런 과거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제일 어려운 고비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할 당시에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고 위기라는 느낌도 못 받고 지나고 보니까 거기 참 용케 잘 넘어갔다. 열심히 달리신 거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경영자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젊은 직원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직원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돈으로서의 보수의 성장보다도 직원들 개개인에게 회사에 입사할 때보다는 내가 DJI에 입사를 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또 회사 관리하는 시스템도 많이 배우고 또 윗분들한테 인격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DJI에 입사를 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상 일이라는 게 좋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위기 때 그런 직원들한테 솔선수범해 주는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자의 모습과 또 직원들한테 미래의 이 고비를 또 같이 넘어가면 이러이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하는 그 비전을 주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경영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제 합심해서 잘 견뎌오신 이제 그 기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경험에 비춰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희망을 주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1순위의 사업계획에 연구개발 투자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원들께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이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다 동일하게 잘 쓰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장별로 필요한 그런 맞춤 제품을 개발을 해서 마케팅 전략도 시장에 맞게 이렇게 잘 펴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 이제 그 경영인들 나오실 때마다 가끔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실제 어떤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직관적 통찰력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미래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 지금 3D 프린터 같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고객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제품이 미래에 우리 시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따지면은 그 데이터보다도 정확한 가능성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예. 저희는 그런 부분을 보고 개발의 방향을 많이 정해왔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이제 그 기업을 하신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창업을 또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청년들 대학 졸업 후에 또 일자리 찾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취업을 하자니 어렵고 창업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회장님 경험에 비춰서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 젊은 세대들한테 저는 그 창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초기에는 참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 가치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첫째 그 창업을 하려면은 사전에 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많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산업의 영역에 대해서 검토도 좀 잘 하고 나름대로 정보 수집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길게 이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겠나 다음 그림까지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창업 아이템을 좀 정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일단 창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초기에 그 사업적으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초기에 미래 산업이 될 거를 기대하면서 예. 너무 긴 기간 동안 적자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업으로 안정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안정화를 빨리 시키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환경이 변합니다. 사업이. 예. 사업의 환경이 변해서 연구개발 투자할 일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M&A 시장에서 이렇게 그 활동해야 될 그런 M&A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일단 어느 쪽에 연구개발을 하든 투자를 하든 회사의 안전성을 항상 유지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그 잘 될 것만 보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너무 예. 잘 될 거를 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가 그 감당을 못할 수도 있고 그때 사업이 도중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의 안전성을 해치지 말고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초기에 내실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업 쪽으로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일자리가 있는데 안 가고 예. 또 그냥 몇몇 그 선망받는 대기업에만 자꾸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취업 지망의 쏠림 현상인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고 예. 이 중소기업들은 그런 현상 때문에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구개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을 꿈꾸고 미래 또 자기의 성장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기 전공과 또 미래의 꿈 이런 것을 잘 펼칠 수 있는 기업인가 잘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도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앞으로 DGI 어떤 기업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싶으신지요? 이제 제가 30년 동안 회사 경영을 하고 지금까지 예. 가장 어려운 기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지금부터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안정된 회사로 이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서 예.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경제의 주체에서 관련 있는 모든 이 기업들에게 또는 관련 이
해당 기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으로 발전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DJI는 잉크젯 프린터 시장에서 수입 제품에 맞서서 국내 시장을 지키는 토종 선두권 기업입니다. 또 해외 시장을 누비는 수출 역군이기도 합니다. DJI가 한국의 히든 챔피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보고 또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최관수 회장님 감사합니다.